자, 우리 25년도 1차 우리 여러분들 경찰시험, 경찰청 형사법 해설 강의 이거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총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형사법만 본다 그러면 그냥 뭐 따로 제가 뭐 해설 강의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좀 많이 평이했죠.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나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도 사실 없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게 이제 경찰청에서 이 관련 시험지가 올라오고 문제 한번 쫙 풀어봤는데 문제가 좀 많이 평이하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다른 과목도 형사법 플러스 경찰학 헌법 이것도 많이 평이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야 역시 뭐 시험은 여러분들 이게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또 시험은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역시 시험은 쉽지가 않다. 경찰 공무원 되기가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작년 2차, 24년도 2차에 경찰학이 정말 불시험 나가지고 학생들 진짜 멘탈 많이 깨졌는데 그럼 올해는 좀 많이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들 그 설레가 한번 있었죠. 22년도 2차 시험에 워낙 이제 여러분들 형사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경찰청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항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 요게 많이 좀 쫄았는지 그 담당 이제 고시 계장이신데 정확하게는 인재정책 계장이신데 이분이 많이 쫄았는지 23년도 1차 시험에 너무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물시험으로. 그래서 막 여러분들 서울청 여경이다 그러면 막 그때 96점 그러니까 100점 환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여러분들 원점수가 아니고 100점 환산 즉 총 100문제 한 문제당 1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뭐 서울청 같은 경우 96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점자가 너무 많이 속출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체력하고 면접 관리하는데 이게 관리상에 상당히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또 올해 여러분들 25년도부터는 일단 또 변수가 또 하나 있었죠. 일단은 작년에 2차에 경찰학이 너무 불시험이어가지고 경찰청이 엄청나게 뭐 어필 강의 여러분들 자 항의 받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중앙경찰학교 출제 기한 자체가 2관이 됐죠. 2관이 되고 또 중앙경찰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맞는 거다 보니까 원래 뭐든지 여러분들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거나 주간부서 개편된다 그러면 문제를 좀 평이하게 출제합니다. 일단은 출제한 담당자 책임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거든. 잘못 출제했다. 불시험이다 그럼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요소를 고려해서 문제가 그러면 이번에 좀 평이하게 출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좀 있긴 했는데 야 역시 뭐 시험은 뚜껑 열어봐야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세 과목 봤을 때 일단 형사법은 좀 많이 평이했다. 그럼 경찰학이 좀 어려웠다. 다만 이제 작년 2차보다는 이 난이도가 많이 좀 내려갔는데 많이 쉽게 출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과목 전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찰학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서 일단은 합격에 당락이 되는 키가 되는 과목은 올해 1차 시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경찰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헌법은 여러분들 세 과목 중에서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그래서 형사법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경찰학보다는 조금 이 평이하게 좀 출제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뭐 경찰학이나 헌법 선생님들한테 요거 여쭤보고 또 학생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또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 봤을 때는 그냥 상당히 무난하게 정말 공을 들여서 문제 잘 출제됐다. 괜찮은 출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24년도 작년 1차 시험이죠. 작년 1차 시험 정도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각 청마다 또 남경, 여경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남경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년 1차 시험에 70점대 한 후반 정도 형성됐죠. 한 75점에서 한 78점 이 정도 형성됐고 서울청 같은 경우는 경기남보다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갔고 그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서울청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있다. 경희채용 신림에서 준비하는 서울 신림동입니다. 경희채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거 이제 모의고사 개념으로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커트라인 좀 올려놓는 좀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자 일단 경기남부청은 인원 자체가 좀 많이 뽑았고 TO가 그 다음에 서울청 인원 TO가 적었는데 또 이제 경희채용 준비하는 친구들 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남부청보다는 좀 커트라인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커트라인 봤을 때는 24년도 1차하고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같다.
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남학생보다 여러분들 일단 경쟁률이 높고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이 많이 높죠. 그래서 한 뭐 8개에서 10개, 즉 한 8점에서 한 10점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여러분들 원점수가 아닙니다. 총 250점의 원점수가 아니고 100문제를 1점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 자, 한 문제당 1점에서 우리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 총 다 맞았다 그러면 평균 100점이 되는 거죠. 100점에서 거기서 이제 그 점수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점수를 갖다 원점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점수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좀 어렵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체력하고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또 환산하게 되는데 그럼 더 복잡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 문제를 1점 해가지고 총 100점 평균 환산하면 훨씬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환산했을 때 우리 필기시험에 50%가 반영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환산했을 때 50점 이렇게 되는 거고, 체력 그 다음에 20점 체력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갑니다. 면접 관련 체력이 24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1점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면접이 25% 대폭 상향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좀 수월하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여러분들 형사법은 좀 많이 평이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시험 출제기간이 중앙경찰학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를 출제를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여러 가지 문제 또 질 봤을 때는 괜찮게 적정하게 잘 출제했다. 좀 이런 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요 강의 듣는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이번에 선생님 시험 잘 봐가지고 저 체력은 면접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 강의는 거의 안 들을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당장 체력 준비해야지 면접 준비해야 될 거고, 자, 요 강의 듣는다 그러면 이제 25년도 2차 시험 있죠. 2차 8월달 시험 있는데 당장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아마 요 영상을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25년도 올해 2차죠. 올해 2차 시험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요, 형사법은 그런 점수가 괜찮게 잘 나왔거든요. 형사법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나왔는데, 늘상 저는 진짜 경찰 때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친구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 수업을 듣든 아니면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다른 학원의 여러분들 학생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의 학생들도 뭐 이번에 형사법이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평이하게 출제됐으니까 형사법은 그냥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이거 막 경찰학이 미쳐버리네. 작년 2차에서 경찰학이 막 불시험 나오고, 자, 그러더니 설마 올해 1차도 경찰이 그럴까라고 했는데 올해 1차도 마찬가지 세 과목 경찰이 결국 키가 되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 올해 승진 시험도 아마 문제 풀어보신 친구 알 거고, 주위에 여러분들 승진 시험 보신 분들 알 텐데 올해 승진 시험 해서 경위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법, 형사법, 그 다음에 실무종합이죠. 실무종합이 여러분들 우리 채용시험에 경찰학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뭐 실무종합에서 거의 뭐 불시험, 그러니까 불시험이라고 하면 문제가 진짜 많이 어려웠다. 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범위에서 시험을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승진 시험도 완전히 멘탈 깨져버렸거든. 그 다음에 작년에 경위 채용 시험도 그렇고, 그럼 1년의 과정 여러분들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자, 그 다음에 더 멀리 간다 그러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9년도 2차 시험에서 경찰학이 정말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2020년도 1차 시험에 그때도 또 어렵게 출제됐고, 계속 여러분들 중간중간 시험 볼 때마다 경찰학이 어렵게 출제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시험을? 경찰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경찰청에서 직접 출제하든, 작년에 우리 채용시험 직접 출제했고 승진은 직접 출제하죠, 올해도. 근데 경위 채용시험은 이걸 갖다 여러분들 경찰청에서 직접 출제하지 않고 경찰대학에 위탁을 해서 경찰대학에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용시험입니다. 순경 채용시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앙경찰학교 위탁해서 중앙경찰학교에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경찰청의 입장을 확고하다. 뭐냐? 자, 일단은 기존에 5과목, 채용시험에 5과목이었는데 영어가 있다 보니까 영어가 키가 되는 역할을 했거든. 근데 영어가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키가 되는 역할, 즉 적정한 난이도가 변별력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이 과목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출제기관, 출제 교수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애를 먹는데, 자, 그러면 세 과목 중에서 형사법 일단 비중이 40%고 경찰학 40%고 헌법 20%인데, 그럼 키가 되는 역할이 되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전체 평균이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과목을 뭘로 할 거냐? 경찰청의 입장은 여러 차례 확인했잖아. 확실하잖아. 뭐냐? 우리는 경찰학으로 그 키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키가 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서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 수학은 사실 문과 쪽으로 가볼까요? 문과 쪽에 사실 수학은 필요 없어.
자, 기존에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 물론 이제 사회하고 과학, 사탐하고 과탐이 있었는데 사실 문과 쪽에서는 여러분들 영어를 갖다가 여러분들 절대 과목으로 뺄 게 아니고 수학을 빼야 되는데 수학을 빼면 난이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수학은 놔두는 거죠. 원래 빼야 되는데 국문과에서 수학이 왜 필요하고 심리학과나 영문과나 그런 친구에서 법학과에서 자 행정학과에서 수학이 왜 필요해? 수학 필요 없잖아. 수학 필요 없기 때문에 수학을 여러분들 영어처럼 그냥 절대 과목 빼버리고 영어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전체 여러분들 평균 조절하는데 난이도 조절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놔두는 거야. 그게 키가 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 행정직이 여러분들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자 27년도부터 시험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죠. 개편하면서 어떻게 했냐? 9급 일반 행정직 시험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사 그냥 빼버렸죠. 한국사. 원래는 여러분들 사실 영어를 빼는 게 맞아. 영어. 한국사하고 영어 둘 중에 하나 빼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를 빼버리고 영어는 이제 토익이나 이 검정제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경찰 시험 같이. 그다음에 한국사를 남겨둬야 되는데 걔네들도 고민 많이 했겠지. 뭐를 빼야 될 거냐.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빼는 게 여러분들 영어를 빼는 게 맞는데 영어를 빼버리면 전체 이 과목에서 키가 되는 즉 난이도 변별력 조절해주는 전체 평균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 역할이 되는 과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건 난이도 조절하는데 진짜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한국사를 빼버리고 그냥 영어를 놔뒀죠. 그거하고 우리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거하고. 그래서 원래 우리 5과목 체제에서는 영어가 있었는데 영어가 키가 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과목이 빠지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3과목 헌법을 가지고 키가 되는 역할을 하기는 그렇잖아. 왜? 헌법은 20%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사법 경찰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법으로 하자니 또 형사법에 고수들도 많고 학생들도 법과목이다 보니까 법과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수학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해서 여러분들 이게 좋은 점수 받기는 쉽진 않은데 또 이게 분량도 워낙 많고 과목이다 보니까 법과목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과목들 여러분들 초반에 시행착오 겪지 않고 방향만 잘 잡고 한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 그게 이제 법과목이다. 법과목은 기본적으로 정직합니다. 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행정법, 그 다음에 헌법 또는 민법, 상법 이런 과목 기본적으로 정직한데 이게 뒤에 학자가 붙은 과목은 이게 늘상 말씀드렸는데 과목이 좀 제가 늘상 말씀드렸는데 이런 표현 들으면 경찰학 쌤들이 조금 거시기 언짢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학자가 붙는 과목은 이런 여러분들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경찰 시험에서 여러분들 경찰학이 그렇습니다. 임용시험에서 여러분들 교육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급하고 9급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회계직렬 쪽이 있거든. 세무직렬. 그쪽에서 뭐가 있냐. 회계학이 진짜 여러분들 골 때리는 과목이야. 그 다음에 일반적 행정직에서 행정학이 그래.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 학생들이 애를 먹는 과목인데 우리 경찰 시험에서 경찰학이 일단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경찰학이 키가 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청의 입장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았거든. 확실하게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경찰학을 갖다 여러분들 절대 이걸 키가 되는 과목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니네들이 학원 강사들이 어쩌고저쩌고 강하게 어필하고 뭐 항의한다. 우리는 변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우리 출제기관이 경찰청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갑이잖아. 출제기관. 그 다음에 소음생이다. 그러면 을 또는 병 정도? 아니 을은 아니겠다. 병 정도 되거든. 갑의 입장이 우리는 확실하게 자 이걸로 일단 키가 되는 과목 할 거고 난이도 변별력 조절할 거야. 자 일단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 을도 아니고 병이다. 그럼 병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맞춰야지.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 일단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진짜 여러분들 경찰학을 갖다가 진짜 천재야. 가끔 이제 수험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사법시험이나 뭐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공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암기 과목 하나 끝내줘. 내가 진짜 한국사 공부한다. 한국사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려. 혹은 내가 경찰학 공부한다. 경찰학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1페이지 쫙 보고 여러분들 쫙 찍고 2페이지 찍고 3페이지 찍고 스캐너가 여러분들 영상 찍듯이 복사기가 영상 찍듯이 그냥 그렇게 찍어버려.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네들 넘사벽이야. 일단 걔네들 제껴놓고 그냥 일반 수험생 우리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거의 한 5%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 진짜 여러분들 난 사람들, 그런 친구들 빼고 나머지 우리 일반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럼 이걸 강사가 해줘야 되는데 강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건 어려워. 경찰학은 여러분들 이게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수능에서 여러분들 국어하고 비슷해. 국어는 여러분들 범위가 워낙 많죠. 내가 진짜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는 게, 서울대 의대 가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500 맞아야지. 거의 만점 받아야 되는 거고, 국어 영역도 거의 만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국어를 만점 받겠다, 내가 국어를 초고득점 맞겠다, 이 전력 가능하지 않아. 국어는 정말 어렵고, 일단 왜 어렵냐? 일단 범위가 워낙 많아. 워낙 왜 많냐 그러면 문학, 비문학.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비문학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고, 문학도 여러분들 근대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고전문학도 수필, 시, 소설 겁나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국어 문법까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어에서 여러분들, 자,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서 내가 만점 받겠다 하는 거하고 경찰에서 고득점, 초고득점 받겠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라고 하면, 전략은 아까도 얘기했죠. 법과목은 정직하다니까. 법과목은 처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토대하고 뼈대 잡아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적인 방향 잘 잡고 초반에 여러분들 자, 삽질 안 하고 시행착오 안 겪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헌법, 그 다음에 형사법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이죠. 자, 얘네들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점수가 요동치지 않아.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법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잡고, 법과목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경찰학에서는, 자, 일단은 경찰학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자, 일단 면피만 해준다. 한 평타 정도만 쳐준다. 이 전략 가면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합격하거든. 우리 시험이 올백 맞아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 다 한 명만 뽑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다 올백 맞아야지. 경찰학도 100점 맞고, 자, 그 다음에 형사법도 100점 맞고, 헌법도 100점 맞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뚜껑 열어봐. 올해 1차 시험도 그렇고, 작년 어렵다는 2차 시험도 그렇고, 작년 2차 시험 여러분들 서울청 뭐 수도권 해가지고 70점대 남경 초반이었잖아. 100점 만점 기준으로 72점, 73점. 만약에 72점이다 그럼 여러분들 전체 문제가 틀린 문제가 28개 틀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28개. 28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형사법에서 한 8개 정도 틀리고 헌법에서 한 2개, 3개 틀렸다. 그러면 얼마 틀려야 되냐? 여러분들. 그럼 견적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하되, 늘상 말씀드려, 제가 진짜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하고 카페에서 맨날 얘기합니다. 주구장창. 일단은 법과목을 확실하게 전략 과목으로 잡아라. 근데 이제 법과목 중에서 헌법만 전략 과목 잡으면 좀 한계가 있어. 헌법은 아시다시피 우리 비중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형사법 확실하게 전략 과목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헌법까지 잡는다. 그 다음에 경찰학이 평타 정도 쳐준다.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든지, 그게 남경이든 여경이든, 자, 인원을 적게 뽑는 뭐 부산청이나 세종청이나 뭐 그런 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경찰학을 절대, 자, 고득점 전략 과목을 잡으려고 하지 마. 그거는 정말 무리수가,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자, 시험은 경찰학에 우리 경찰청 입장을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요거만 하나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공부 방법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 서두가 조금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야. 왜? 이번 시험 문제 자체가 평이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필요한 거 다 해드리는데,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2차 시험도 선생님 이렇게 경찰을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해요? 저 경찰 때문에 피말라 죽겠는데요. 자,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 형사법이다 그러면 형사법 여러분들 확실하게 검증됐잖아. 형사법은 사실 뭐 어떤 학생들은 김정수 선생님 맨날 자랑하는데 라고 하는데, 자랑이 아니야. 난 팩트를 얘기해. 김정수 선생님 뭐 수업 시간에 뭐 가끔 잘난 척하고 뭐 하는데 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난 척은 있잖아. 척이란 거 여러분들 뭐뭐 하는 척, 가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닌데 뭐뭐 하는 척. 얘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실제 부자다.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자, 부자인 척하냐? 부자 맞아. 나 여러분들 잘났어. 그래, 네 똥 굵다. 내 똥은 굵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형법하고 형사법의 실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어떤 선생하고 붙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 제가 자신해.
내가 진짜 많은 대한민국의 형법, 형사법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야, 조금 밀린다 그러면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내가 사법시험 합격을 못해서 변호사 시험 자격증이 없거든. 변호사 시험 자격증이 없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내가 변호사 시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런 여러분들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 일단은 이 강사에 들어와서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력과 관련해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실력 관련해서. 일단은 책 여러분들 봐봐. 객총. 학생들이 이걸 갖다 뭐 흉기라고 하는데, 흉기 맞지. 여러분들 이걸로 머리 때려버리면 뒤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 나왔잖아. 객총. 객총하고 여러분들 우리 형법이다. 그럼 객총하고 조문학설 있지. 그 다음에 형사법이다 그러면 수사 증거 파트에 또 객총 하나 있지. 아, 거기 싹 나왔잖아. 이따 뒤에 체크해 드릴 거고 카페에다 하나하나 다 알려둘 거야. 거기에 뭐 다른 선생님들이 요거는 수사 증거 파트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 객총이 다 있어. 제가 뭐 구속통에 이렇게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문에 문제 싹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 일단은 형법은 그냥 사실 뭐 틀릴 만한 게 학설 우리 아까 7번 우리 우연방에 관해서 박스 문제에서 지문 하나, 여기 학생들 조금 고민했을 부분이야. 원래 이제 행위반같이 결과반같이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표현 쓰지 않고 행위불법, 결과불법 이런 표현 쓰다 보니까 좀 용어가 낯설어서 이게 뭐지? 여기서 조금 고민했을 부분이고, 그다음 모욕죄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제 최신 판례집에 최신 판례 수록이 안 돼. 약간 이제 그 판례가 됐는데, 사실 뭐 그거는 2개는 일단 소호가 되고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소호가 되고 나머지 2개인데 지문 보니까 하나는 좀 심하네, 하나는 좀 가볍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법적 마인드, 리걸 마인드. 또 제가 리걸 마인드 했더니 저 인간 저 새끼는 뭐 지 책에서 빠지면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 법적 마인드, 법학계에서는 그런 용어를 써. 여러분들 고시에서도 그런 용어 쓰고 리걸 마인드, 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른 공시나 일반 행정직이나 임용이나 이런 데서 문제 응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 그럼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해. 위기관리 능력. 내가 곱셈을 여러분들 1부터 9구단까지 다 외우고 그다음 문제 뭐 21 곱하기 뭐 35 이런 것도 다 외워서 하냐? 아니지. 기본적인 여러분들 공식 암기하고 문제 어떻게 푸는 능력을 알면 이런 문제 내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잖아.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모욕죄 관련 판례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판례 아닙니다. 그냥 난이도로 따진다. 좀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중하 정도, 중하나 하 정도 될 수 있고 사실 뭐 틀만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형법에서는 한 문제 그 정도. 물론 이제 또 학설에 구속요건 차고 있네. 그거는 뭐 주는 문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사 증거 파트에서 증거는 많이 수월했어. 증거는 많이 수월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40번 문제 종합형, 혼합형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문제 평이했죠. 원래 혼합형 사례 문제다 그런 문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증거편은 그냥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형법하고 비슷하게 그냥 평이하게 문제 출제됐고, 수사 파트에서 학생들이 몇 개 조금 여러분들 낚일 수 있거나 아니면 틀리는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사실 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객총에 거의 다 있다. 객총에. 그래서 수사 증거 관련 수사편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험생,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거의 한 3만 가까이 되죠. 정확히는 3만이 조금 안 되는데 이 3만 명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올해 형사법 시험에서 일단은 형법은 많이 좀 평이했고 그다음 증거 파트도 많이 평이했는데, 일단 수사 파트에서 일단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좀 애를 먹을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있고, 형법에서는 하나 정도, 아까 우연방이 7번 문제 요 정도 있었다. 그래서 여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 합격권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최소 90은 나와야지. 최소. 이건 최소고 여러분들 한 2개에서 틀리는 개수 한 3개 안쪽 커버 쳐줘야지. 2개 커버 쳐준다 그럼 95점, 3개 정도 했다 그러면 92.5 정도 되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헌법을 1~2개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럼 경찰학에서 조금 여러분들 미스가 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찰에서 빵꾸난 과목을 커버 칠 수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합격했을 거고, 남학생들이야 뭐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빼고 커트라인 자체가 보니까 한 70점대 후반 정도, 70점대 후반이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뭐 77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23개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3개 틀린다. 마이너스 23개 틀린다 그러면 형사법에서 한 8개 정도 80 나오고 그다음에 헌법에서 한 2개, 3개, 한 3개 정도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11개 틀린 거죠. 11개 틀렸다. 그럼 경찰학에서 12개 틀렸다. 그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 관련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잠깐만 좀 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고 우리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있는데 제가 이거 지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좀 많이 평이하게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충분히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 조금 스피드하게 지나가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럼 올해 2차 시험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 있었죠. 경찰학 여러분들 절대 고득점 전략과목 위험하다고 일단은 법 과목인 형사법하고 헌법을 일단 전략고 고득점 전략 과목 가고 그 다음에 이 경찰학은 여러분들 평타 정도 해주는 그 과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합격하려면 크게 2가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 전체 점수를 끌어올리는 전략 과목이 하나 있어야 돼. 자, 최소한 한 과목. 근데 이제 형사법이 하는 게 좋다. 40% 이상이니까 2과목 헌법까지 해주면 베리베리 땡큐고 그 다음에 빵꾸나는 과목 여러분들 일단 빵꾸나는 과목이 키가 되는 과목이 아까 경찰청에서 키가 되는 과목 경찰학이라고 했죠. 경찰학을 얼마나 빵꾸로 누수를 메꾸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 이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1번 재형법정주인데 1번과 관련해서 1번에 보기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3번만 좀 볼까요? 이건 문제 많이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소추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발성 범위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이는 자,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요거 적용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여러분들 일단 형법하고 형사 소송 이거 다 되죠. 대표적인 게 우리 고소 고발했잖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의 고방 요거는 형사 소송 절차적 요소거든. 절차적 요소인데 이것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데 총론의 재형법중 워낙 중요한 판례 나오고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 이거 다뤘죠.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고 문제가 1번이 워낙 이제 확실한 평이한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뭐 3번까지는 내려가진 않았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에 4번은 여러분들 동기소로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판례죠. 요거는 뭐 당연히 출제 가능성 여러분들 영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 요 질문 하나 없고 1번 범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자 입법자가 법률 변경 이외에도 종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 규정 지금 명문 규정 두고 있네. 자 명문 규정하고 판례하고 충돌하는데 뭐로 손할 거냐. 우리 여러분들 형법의 적용범위에서도 또 판례가 하나 나왔죠. 원래 우리 포괄일죄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포괄일죄다. 형의 경중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법 개정법 적용하죠. 근데 개정법 법에다가 명시적으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 개정 전은 국법 개정 후는 신법 적용한다. 명문에 규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명문이 우선하죠. 이거는 우리 기본 원칙 아니야 여러분들. 원래 동산 이중매매는 민사문제로 무죄. 자 판례가 이렇게 뺐는데 법을 개정시켜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 오늘부터는 동산 이중매매도 여러분들 배임죄 해서 명문에 싹 규정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명문이 우선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하고 명문 규정하고 판례가 충돌한다. 당연히 판례가 우선하죠. 우선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과 규정 들어서 형법 1조 2항이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X가 되고 이것도 뭐 문제 평이한 문제고 3번 볼까요? 자 3번에 보기 1번 자 요거 하나 볼게요. 3번도 문제가 많이 평이한 지문입니다. 자 형법 8조 자 본문은 범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말씀드리는데 형법 총칙은 일반법의 성격, 각칙은 특별법의 성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칙 규정은 특별한 예의가 없다. 그럼 각칙 다 적용된다라고 했죠. 우리 총칙의 고의 규정 13조 당연히 형법 각칙, 즉 강론이 싹 적용되고 인과관계 17조 규정 당연히 각칙에 싹 적용이 된다. 특별법에도 마찬가지 싹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자, 요거 두 번째 중간 볼까요? 자,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자, 개별 법령 양벌 규정 근거로 법인 처벌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객청 문제도 하나 있죠. 현행법상 양벌 규정은 형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객청 문제도 하나 있잖아.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현행법상 양벌 규정은 형법에 규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형법 강론에서 양벌 규정 관련된 배운 거 하나도 없잖아. 없으니까. 그럼 양벌 규정 어디에 있냐?
형사특별법에 있잖아. 그다음에 헌법 시간에 배웠죠. 양벌 규정 관련해서 한 250여 개가 된 양벌 규정이 있는데, 자, 일단은 기존에는 양벌 규정에 대해서 회사 사장이나 법인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처벌한 규정토인데 이게 싹 위헌 판결 났죠. 이게 위헌 판결, 지금 이제 법이 싹 바뀌었습니다. 과실책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행법상 양벌 규정은 형사특별법만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양벌 규정, 자, 형법에 총론에 규정이 없네. 그럼 이거 처벌 못 하냐라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잖아. 하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자, 1번 지문, 요거는 뭐 X가 되겠죠. 근데 이제 2번이 워낙 여러분들 평이한 지문, 확실한 지문으로 정답 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구성요건 착오. 구성요건 착오인데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확 틀린 거 없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구성요건 착오. 구성요건 착오는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이건 주는 문제야. 이런 거 구성요건 착오. 뭐 정답 3번 보는데 3번 잠깐 볼까요?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해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15조 1항 이거 적용되는 거죠. 법조항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우리 빵꾸노트에서 형사법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한다. 나는 원수인 줄 알고, 즉 단순살인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무거운 존속살이었다. 그럼 뭘로 가냐? 형사법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간다. 그래서 단순살인죄로 처벌한다라고 했죠. 단순살인죄로 15조 1항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박스 문제인데, 박스 문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8개 났습니다. 8개. 근데 박스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는데, 원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온 문제가 좀 어렵거든. 근데 뒤에 수사증거편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박스, 자, 이번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에서 뭐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거나 여러분들 정말 초고득점 방정 문제, 그런 문제는 사실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번에 기억이야 뭐 틀릴 친구 없어요. 기억은 당연히 뭐 소거하겠죠. X가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늘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개수형 박스하고 조합형 문제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했지.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자, 니을 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판별하고 1번에 없으면 2번에 1개, 3번에 2개. 순차적으로 풀면 되는데, 만약에 조합형 문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뭐 기역, 니은, 2번에 보니까 니은, 자, 니을 이렇게 나와 있다. 기역이 보니까 X가 되네. 그럼 여러분들 2번이 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 보고 밑에 보기 지문 봐서 소구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죠. 시험이란 거는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건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문제 푸는 능력, 문제 응용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형 문제다 그러면, 자, 지문 보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소구가 됐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래야 시간을 빨리빨리 여러분들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 수가 있어. 시험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한 200분 300분 주지, 아니다 하루 종일 너 풀라고 하지, 그럼 학생들 거의 다 고득점 맞아. 근데 이게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지. 자, 니은 지문 볼까요? 기억은 당연히 소가 되니까 밑에 보기 지문 보면 1번하고 2번은 당연히 소가 되겠죠. 그러면 3번하고 4번 여기서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3번, 자, 일단 니은 있네. 4번은 니은이었고, 니은 볼까요? 자, 수련병원의 전문의 갑과 전공의 을이 수직적 분업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우리 여러분들 요거는 뭐 과시 파트에서 다뤘고, 자, 일단은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수직 관계거든. 제가 여러분들 의사고, 자, 밑에 얘가 의사인데 얘가 여러분들 인턴이야. 혹은, 자, 제가 일단 전문이고 얘가 전공이란 말이야. 수직 관계인데, 형식상 수직 관계인데 의사하고 의사는 전문 직종이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전적으로 위임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심장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란 말이야. 그럼 일단 맞춰야 돼. 마취하는데 마취가 누구냐 그러면 얘가 일단은 전공이야. 전공의한테 얘가 마취한다 그러면 나는 이쪽 부분 잘 모른단 말이야. 나는 수술을 잘 알아도. 그래서 얘가 전적으로 위임했다. 근데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럼 이 책임이잖아. 우리 약간 이건 도구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죠. 자, 얘한테 전적 위임했다 그러면, 자, 형식상 수직 관계인데 얘한테 전적 위임했다. 전무적인 거니까 그럼 얘 책임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따라서 자, 두 번째, 자, 의뢰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 이상, 위임된 것이 아니라고 했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갑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뢰하는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갑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 면할 수 없다. 아, 실제상 관리감독 관계구나. 그럼 당연히 과실 책임을 지겠다.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밑에 자, 우리 자, 일단 기역 니은 소가 되고 3번. 자, 니은 디귿 4번. 디귿 니을인데 오, 정답 3번이네. 3번인데 디귿은 똑같으니까 굳이 뭐 판별 안 해도 되겠죠. 니을 보니까 자, 니을 확인차 한번 봐볼까요? 니을 골프 경기 보조는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 운반, 이동, 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 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 행동으로 다른 사람, 즉 선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할 위험성 고려,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자, 일단은 캐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선수를 케어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당연히 하지. 예를 들어서 자, 골프 선수가 골프 치려고 해. 근데 저기 앞에 자, 일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중들이 있네. 그런데 선수가 못 봤어. 그럼 캐디가 당연히 얘기해 줘야지. 야, 그쪽 사람인데 잠깐만 해가지고 좀 비켜 주실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아니다. 야, 선수야 쳐라고 해서 너 나한테 돈 얼마 안 줬지? 쳐라고 해서 나는 뭐 딴짓거리 하고 있어.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골프 잘못 쳐가지고 다쳤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 당연히 과실 책임 묻겠죠. 이런 경우에. 자, 따라서 자, 우리 5번 지문 뭐 박스형인데 그냥 문제도 이것도 많이 평이하고. 그 다음에 자, 6번 부자의 범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많이 평이한 거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우리 7번 좀더 볼까요? 7번. 자, 우리 채용 시험에서 형법편에서 뭐 그냥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7번 정도? 7번. 우리 27문제. 맨드에 사령까지 해가지고 28문제라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여학생이다 그러면 선생님 저 요거 하나 틀렸는데요. 형법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형사헌법 수사 증거 파트에서 한 2개 정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92.5 나왔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고. 혹은 요거 정도 하나 틀리고 수사 증거에서 뭐 하나 틀렸다. 아니면 형법에서 다 맞았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7번의 기억. 기억은 여러분들 요거는 제 객총에 그대로 나와 있고 올해 25년도 승진시험도 나왔죠. 승진시험 형법시험에 제가 올해 승진시험 해설 다 해드렸어.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다 해드렸어. 자, 해설지까지 다 배부했고, 자, 거기에 문제가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뭐 할 말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 자, 밑에 보기 볼까요? 보기 1번에 기억 보니까 5, 2번에 기억 보니까 5, 3번에 기억 보니까 5, 4번에 기억 보니까 X. 그럼 뭐다? 3개가 5고 1개가 X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4번 X 처리했겠어? 이거 거의 정답 줘버리는데? 그럼 박스형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3개는 5고 1개가 X다. 그럼 당연히 5로 가겠죠. 5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틀릴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맨 밑에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맨날 했잖아. 쌤이 대한민국 법치국가 개인한테 자력구제 자구행위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이 썩을 놈 저 못돼 처먹은 놈이 내 동생의 여동생의 애인이 얘를 갖다 성폭행해버리네. 근데 반성도 안 하고 그래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갖다가 형사 여러분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뭐냐? 별거 아니다 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그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려봤어. 막 거리 활보야. 내 여동생 막 겁먹어가지고 어찌하지 못하고 데이트 폭력 시달리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깍두기 2놈 데리고 가서 얘를 갖다 거세하면 돼 안 돼? 거세하고 여러분들 팔 하나 잘라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제국가니까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따라서 자력구제, 자구행위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구행위 인정 판례가 있다 없다? 없다. 맨 뒤에 우리 여러분들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 자구행위 인정 판례 없다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쳐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지문이 요게 이제 좀 어려웠을 지문이다. 니을은 여러분들 요거는 뭐 정당 방향 객총에 그대로 있고, 우리 채용시험도 한번 출제됐고, 자, 최신 판례 때도 요게 다뤘죠. 요거 자 했기 때문에 뭐 니을은 틀릴만한 내용은 아니고. 디귿 좀 볼까요? 자, A가 뒤에서 갑을 칼로 찌르고 하던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갑이 계속 따라오던 A에게 짜증이 나 상해의 고의로 A의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이법성 조각사를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라고 했는데, 우리 우연방이다 그럼 여러분들 학습 세계가 있죠.
우연방해. 첫 번째 무죄설동 위법성 조학설. 얘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 없다. 자, 이 경고 혹은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 기수범설하고 절충설의 입장 불능 미수범설 요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라고 있냐? 자, 네 번째 줄이죠.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하다는 견해.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하다는 견해가 여기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 기수범설이 있고 절충설의 입장인 불능 미수범설이 있는데 견해에 따르면 자 갑에게 방위 의사가 없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돼요. 상해죄 불능미수가 된다. 요거는 이제 절충설은 불능 미수범설을 물어보는데 자 원래 여러분들 우리 통상적으로 뭘 쓰냐 그러면 행위 반가치라는 용어를 쓰죠. 행위 반가치 또는 결과 반가치. 자, 행위 우리 반가치다. 반가치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반대하다 할 때 반자, 위반하다 할 때 반자. 즉 나쁘다라는 뜻이라고 있죠. 요건 이제 독일어다라고 있고 행위 반가치는 행위가 나쁘다. 결과 반가치는 결과 나쁘다. 그래서 원래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우리 지문을 갖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행위 불법 또는 결과 불법이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세 번째 오른쪽 볼 거예요. 갑에게는 방위 의사가 없어 결과 불법 인정되지만 행위 불법이 결여되어 상해죄 불능미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 불법 행위 불법 뭐지? 야, 이거 위전착에서 우리 불법고의, 구속력적 고의 뭐 이건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지문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난이도는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한 난이도 중 정도 되는데 자, 올해 여러분들 채용시험에 나왔던 형법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뽑는다 그럼 요게 여러분들 상당히 좀 고민했을 좀 어려웠을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요게 또 학설이다 보니까 자 요게 우리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그냥 평이해버리는데 여기다 이제 행위불법 결과불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것 때문에 좀 고민해가지고 1번하고 4번은 당연히 여기 선택을 안 했겠지.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난이도가 조금 있을 부분이고. 그래서 행위불법이다. 그럼 여러분들 행위반가치, 결과불법이다. 결과반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절충설의 입장인 불능미수범설은 우리 우연방해를 뭘로 볼 거냐. 내가 밤늦은 시간에 회사에서 까였거든. 팀장이 맨날 나만 뭐라 하고 결제판까지 던져버리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나가 라고 했네. 그래서 제가 밤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딸깍딸깍 야 구두 소리 나가지고 쫓아오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가 그냥 날라 차버렸습니다. 제가 무도 유단자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었다. 자 일단 강도에서 나 살해하려고 한 놈이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불능미수는 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결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이거 정당방위 사항이 있으니까. 근데 행위 자체는 나쁘지. 왜? 회사에서 까였다고 얘한테 분풀이하면 안 되잖아. 행위 자체는 나쁜데 결과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해서 결과반가치는 배제되고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우리 아까 행위반가치를 행위불법 이렇게 하면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8번 자 8번에 착오하고 기대 가능성인데 1번, 2번, 3번 요게 뭐 쉽게 소구가 될 거고 4번 나왔는데 4번은 여러분들 요거 최신 판례 때 요거 설명드렸죠. 우리 최신 판례 강의 때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정답권대 지장은 없을 거예요. 1번, 2번, 3번 워낙 이제 확실한 걸로 소구가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최신 판례 때 다뤘던 질문. 4번 볼까요? 자, 갑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반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오인했다. 자, 요거 위전착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위전착 관련해서 그걸로 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최신 판례 때 요거 다뤘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수범 9번 미수범인데 요것도 뭐 딱히 설명할 거 없고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번 질문에서 세 번째 보겠어요. 큰마담에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는 기본적으로 미수잖아. 그럼 미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미수는 당연히 실행의 착수가 있어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럼 중지미수. 내가 못했다. 어떤 장애로 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자 장애미수가 되는 거고 내가 하긴 했는데 어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미수다. 그럼 이거 불능미수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개 미수는 기본적으로 미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꺼져. X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공동전범 관련해서 1번, 2번, 3번, 4번 공동전범 우리 질문 3번하고 4번 이 두 개 좀 볼까요? 자, 공모자 중 구성요건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 의사,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가담 의사, 다른 말 공모라고 했죠. 공모 플러스 자, 그 공동의사의 기능적 행위 지배
자, 우리 공동전범이다. 그럼 두 가지. 자, 우리 주관적요건 공모. 그 다음에 객관적요건 공동실행인데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있어야 되고. 자, 통한 범죄 실행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 공동점서 책임을 지므로 배임증제 공모 공동전범이 다른 공모 공동점에서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 구체적으로 몰랐다. 공모는 인정할 수 없냐라는데 구체적으로 늘상 하잖아. 우리 빵꾸노트부터 해가 쭉쭉쭉 했다. 우리 형법 관련해서 범죄 성립하는 대상이 특정돼야 된다. 근데 반드시 디테일하게 특정돼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개략적으로 특정되면 되고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모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 개략적이면 되고 다만 막연히 그럼 무죄라고 했잖아. 우리 여러분들 범죄 성립하는 대상이 특정돼야 되는데 막연히 무죄 안 된다. 그래서 지문에서 막연히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드시 디테일하게 그러면 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여러분들 배임죄나 뭐 횡령죄 공동점호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극가담 해야 되죠. 우리 단순가담 또는 단순악이다. 이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우리 11번. 교사본과 방조본 관련해서 우리 기억 니은 나오는데 우리 기억에 공범 종속성설 공범 동성설 워낙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들 공범 종속성설 자 워낙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자 1번 볼까요? 자, 공범 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자에 대하여 피교사자 즉 정범이 범죄 실행 승낙하였지만 자 실행이 나아가지 않았다. 그 교사자의 미수를 성립을 부정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범 종속설의 입장이죠. 공범 종속설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범의 스타트가 있어야 즉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여야 여러분들 밥 먹을 수가 있다라고 했지.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없다. 그럼 처벌을 못한다. 따라서 예비 방조 처벌을 못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비의 교사, 즉 기도된 교사도 원래는 처벌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자 처벌한 특별 규정이 있다. 31조. 따라서 요거는 당연 규정이 아니고 특별 규정이다. 요게 이제 공범 종속성설이고 독립성설은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 없어. 동선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아메리칸 스타일은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맞담배 피지. 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하고 맞담배 오씨 쌍놈이 자 여러분들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지 아빠하고 맞담배 핀다? 엄마하고 맞담배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데 담배 피워라. 자 오케이 한다 그럼 담배 필 수가 있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할아버지하고 맞담배 피죠 여러분들. 자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 실행의 착수가 필요 없어. 내가 일단 교사했다 얘가 실행의 착수 안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여러분들 죄가 되는 게 공범 독립성설. 자, 요건데 사실 뭐 1번쯤은 몰라도 2번, 3번, 4번 요거 여러분들 소가 되죠. 3번하고 4번은 워낙 이제 중요한 판례로 어려운 거 아니까 소가 될 거고 2번. 자, 2번의 중간에 극단적 종속 형식. 우리 극단적 종속 형식은 공범이 되려면 3개 있어야 되지. 첫 번째 구속요건 플러스 위법성, 책임. 자, 요거 다 갖춰야 자, 비로소 우리 여러분들 교사나 방조 성립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 지문 보면 자, 우리 첫 번째 오른쪽 위법 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자 책임 문학자의 위법 행위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 교사분한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책임 조각되니까 당연히 공범 성립하지가 않겠죠. 오케이. 자, 이것도 뭐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박스 쳤다 그럼 난이도 좀 올라가는데 자 2번, 3번, 4번으로 충분히 소고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 12번. 10번 재수론인데 재수는 정답 3번 처리가 됐는데 3번만 잠깐 볼까요? 이것도 우리 배임죄에서 워낙 중요한 판례인데 원래 기존에 나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올죠. 사기죄하고 배임죄 둘 관계가 상경이냐 실경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이 관련해서 요거는 원래는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경으로 빼는 게 맞는데 판례는 상경으로 빼지 않고 실경으로 뺐죠. 왜 실경으로 뺐다? 얘는 행위 가지고 판단했다 아니면 보호법이 가지고 판단했다. 이때는 보호법까지 판단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자 판례는 실체적 경험을 뺐다. 요걸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별도로 배임죄가 되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냥 평이한 지문이고. 선생님 자꾸 수업 듣는데 문제 평이하다는데 제가요 이번에 형사법 해가지고 자 70점 맞았는데 선생님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야. 선생님 공부를요 제가요 한 석 달 했어요. 너 진짜 잘한 거야. 석 달인데 70만 했으면 선생님 공부 5년 했어요. 뒤질래 이 새끼야. 야 공부를 5년 했는데 형사법을 이따구로 맞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아빠를 생각해. 엄마 아빠가 진짜 여러분들 회사에서 맨날 깨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내가 진짜 돈 벌어가지고 정년퇴직하고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뒷바라지 한다고 뒷돈 대주잖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본인이. 이거는 여러분들 자 내가 공부를 한 5년 했는데 70점 나왔다 그럼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공부 그건 할 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에. 공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했는데 7점 나왔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잘한 거고. 왜? 절대적인 공부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공부를 상당히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자, 몰수와 추징 나왔는데 13번에 이것도 중요한 질문들이고 이것도 문제가 평이하죠. 왜? 자, 1번. 요거는 우리 최신 판례 특강 때 했고 그 다음에 객총의 교재 수록돼 있고 자, 동영상만 몰수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이거는 내가 최종적인 찍기 특강도 했고 찍기 특강. 그 다음에 요거 올해 승진 시험도 나왔고 동영 모의고사 때 승진 해설강 했죠. 그때 지문 관련해서 나왔고 요 지문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찍기 특강 지문에 문제로 수록했고 자, 요게 왜? 작년에 법원 행시에 나왔거든. 요거 결론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면 틀릴 수 있거든. 그 출제원들이 출제하기 딱 좋잖아. 근데 요거를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3번에 두 번째 오른쪽에 웹사이트 매각된 웹사이트는 여러분들 우리 몰수다 그러면 자, 일단 물건만 되죠. 물건만 되는데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매각된 요거는 몰수 추징이 안 된다라고 했고 뭐 4번은 여러분들 자, 우리 자, 추징과 관련해서 언제 가지고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4번 뭐 지문도 이것도 쉽게 소구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3번도 그냥 문제가 많이 평이했던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강론인데 협박죄 자, 요거는 뭐 크게 제가 뭐 설명드릴 만한 거 없습니다. 틀릴 만한 지문 없고 15번의 명예훼손인데 자, 15번. 자, 요거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에 1번. 우리 세 번째 줄에 저것이 징역살다운 전과자다. 이것도 많이 출제됐고 중요한 거죠. 이 결론은 유죄가 되니까 쉽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한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 재산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자 자, 갑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갑 A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됐다. 요거 우리 객총에 그대로 있죠. 지문 우리 명예훼손죄 다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늘상 여러분들 문제 푸는 능력 나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여러분들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럼 요 판례 보면 뭐라고 있냐? 자, 밑에 세 번째 다소. 여러분들 다소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 다소 과장. 과장 아니다. 다소 모욕적이다. 자, 모욕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다소 자, 내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이익이다. 그럼 이거 310조 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소가 될 거고 2번하고 4번이 요게 여러분들 우리 최신 판례 요 교재에 빠졌는데 요게 이제 공보 불개제 판례가 수록이 됐는데 자, 2번하고 4번. 자, 1번하고 3번 소구할 거고 2번하고 4번 중에 고민했을 텐데 자, 4번 먼저 볼까요? 4번. 자, 갑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보고 와, 인생 저런데 친구는 있으세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건 문제 안 되겠죠. 안녕히 계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 무리하냐? 이게 모욕 이건 아니고 자, 요거 인성 저런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 저런데 이게 문제다. 인성 저런데 그럼 이게 여러분들 모욕죄가 될 거냐? 인성 저런데? 우리 여러분들 모욕죄 판례 중에 그 판례 있죠. 아이씨발보다 낫다. 인성 저런데 얼마나 정중해.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2번 볼까? 2번. 자,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땡땡일보 자유 게시판에 오늘 자, A 이틀 연속 어쩌고한 땡땡일보 기자 면상 이란 제목으로 A가 작성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라는 캡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자 갑이 그 게시물에 꼰대 돌아가면 어린 놈의 새끼 원래 여러분들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완곡하게 새끼라고 했죠. 새끼 꼰대 그 다음에 어린 놈의 새끼라고 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봤을 때 뭐가 되냐? 인성 저런데 하고 어린 놈의 새끼 꼰대. 여러분들 누가 봤을 때 기분 더러워. 당연히 여러분들 2번이지. 그럼 2번은 제거될 거고 4번 안 되겠죠. 4번은 아이씨발보다 낫잖아. 선생님 이런 걸 갖다가요 최신 판례 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냅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그랬잖아. 아까 문제응용 능력이라고. 자, 문제응용 능력 여러분들 자, 일단 실무에서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판례 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결론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거든. 근데 결론이 1이야. 이런 판례 어렵지. 근데 이건 딱 봤을 때 1 더하기 1은 당연히 2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많이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돼. 평이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17번, 18번 쭉 나와 있는데 우리 16번은 성폭력 범죄인데 이것도 뭐 틀릴 만한 내용은 없다. 우리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자, 니을 잠깐 볼까요? 니을.
자, 니을은 요거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죠. 판례가 변경된 강제추행 관련해서 변경된 판례고 딱 봐도 뭐 이건 당연히 강제추행이 되겠네. 그래서 니을. 갑은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사촌 관계인 A, 자, 중학생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 이탈한 A의 의사에 반해 A의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에 갑의 행위는 자, 강제추행이 될 거냐? 이건 여러분들 뭐 판례 그냥 평이하다. 그래서 우리 16번도 어려운 거 없고 17번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죄다라고 하는데 17번에 우리 3번하고 4번 이거 좀 볼까요? 3번. 자, 업무방해죄 성배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걸 이유하지 않고 왜? 땡땡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죠. 추상적 위헌범은 실제로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 자, 다만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 발생해야 된다. 왜?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위력에 한 행위의 결과 실제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 권한 행사를 그럼 업무방해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당 권한 행사니까 여러분들 자, 사회통합사 뭐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정당 권한 행사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된다. 대표님 이거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얘한테 돈 빌렸는데 돈 안 갚네. 그래서 내가 소송 제기해서 재판에서 이겼어. 그래도 돈 안 갚네. 그래서 내가 강제 집행 법원에 요청해서 강제 집행합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하니까 강제 집행. 자, 얘가 식당 운영하는데 강제 집행하려고 했네. 자, 그런데 이게 업무방해가 좀 됐었다. 그럼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되냐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정당 권리 행사죠.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이때 자, 죄가 될 거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20번도 요거는 1번, 2번, 3번이 최신 판례인데 요건 최신 판례 수업 때 다 했고 그냥 판례도 뭐 평이한 거라서 여러분들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20번 나와 있는데 우리 19번은 절도죄인데 우리 절도죄 2번 있죠. 이거 내연녀 사건이죠. 내연녀 사건 이거 충분히 잡아내지.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번에 우리 사기죄와 관련해서 사기죄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2번하고 3번은 요거에 뭐 충분히 속할 수 있고 1번은 여러분들 23년도 우리 경위채용에 한번 나왔었죠. 경위채용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여러 차례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야, 요거 불법으로 하도급했네. 그럼 이거 사기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죠. 불법으로 하도급했으면 사기죄로 처벌해야지. 근데 이거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가 좀 있다. 약간은 조금 삐끗할. 우리 정사가 좀 안 맞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기 1번에 전문 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갑이 전문 공사를 하도급받아 할 수 있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공사의 하자나 시공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갑행위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편취가 될 거냐 사기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원래 사기죄 빼는 게 맞죠. 근데 요거는 우리 법원은 불법 하도 보통 이제 하도급이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특별법인 하도급 그 관련 법으로 처벌하지 사기죄는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건 최신 판례 때 설명드렸죠. 4번에 자, 갑이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 비용에 확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 비용 계산서에 비용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 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를 제출한 적이 없다. 조작한 게 없다. 적정한 게 없다. 그럼 이거 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고 최신 판례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우리 21번. 자, 우리 횡령죄, 횡령과 배임죄 나왔는데 횡령과 배임죄. 자, 우리 1번. 1번은 여러분들 요거 25년도 승진시험에 지금 나왔었죠. 그대로 여기 나왔었던 부분이고 자, 횡령죄 본질 시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협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춰볼 때 위탁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이 된다. 올해 뭐 승진시험 그대로 나왔어. 올해 시험에 좀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만약에 3월 달에 보는 채용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직전에 있는 시험들이 보통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1월 달에 변호사 시험 있고 그 다음 승진시험이 1월에 있는데 올해만 좀 특이하게 승진시험을 2월 달에 시험 봤죠. 그러면 채용시험 기준으로 한 2달 안쪽에 있는 시험 지문들은 시험에 요거는 기출을 잘 문제를 출제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차용을 잘 안 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법의 문제가 좀 평이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그 다음에 승진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요 지문들 즉 난이도와 변별력 가린 지문들을 좀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제한상 이익 취득과 제한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며 임무이배 행위로 인하여 여러 제한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제한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네.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배임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연관성, 관련성? 쉽게 말해서 뭐 인과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성이 없다. 배임죄가 될 거냐? 질문 좋네. 관련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임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분양권 우리 이중처분. 우리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임 파트에서 이중처분. 자 일단은 부동산 이중매매 맨 뒤에 40번 나오죠. 사례 문제로. 이중매매 빼고 나머지싹 단순한 민사 문제로 무죄로 다 뺐죠. 따라서 자, 우리 세 번째 오른쪽에 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주권, 우리 주식하고 주권 이것도 뭐 많이 다뤘습니다. 주식하고 주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통용되는 거하고 법률상 통용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주권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통상적으로 주식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주식. 그래서 주가는 유가증권이 되고 따라 재물이 되는데 자 주식은 우리 주주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2번 볼까요? 자 22번에 요게 우리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문제 요거 22번 그냥 문제 평이하죠. 왜? 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나와 있는데 저랑 같이 했던 친구를 평이할 텐데 우리 수험생 뭐 저랑 같이만 한 친구들 말고 다른 학원에 뭐 다른 선생님 강의 들었던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다 그러면 22번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배임 관련해서 뭐 재산범죄 관련 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박스형으로 하다 보니까 자 먼저 기억 볼까요? 법인의 대표기관인 대리인이나 지배인, 대리인이나 지배인은 요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권례형사방해죄 저거 다뤘죠. 객총이 우리 그대로 있고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대리인, 지배인도 뜻이 뭔지 알 거고 경찰청장 여러분들 대표이사 그 다음에 서울청장이면 우리 여러분들 지배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청장, 지방청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리인이나 지배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거는 대표이사 거의 동급을 취급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권례형사방해죄에서 자기 물건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 보시면 됐고, 디귿은 요거 우리 최신 판례 때 강의했다. 했고, 올해 승진도 출제가 됐어. 올해 승진시험, 동영 시험 할 때 제가 승진시험, 자, 해설 강의할 때 요거 관련해서 요거 승진시험 그대로 출제를 했죠. 우리 지입과 관련해서 지문 볼까요, 디귿.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할부대금 완납하기 전, 자, 대금 완납하기 전이네. 그럼 이거 누구 차냐? 아직 대금 완납 못하니까 회사 차량이죠. 회사 차량이다. 그럼 따라서 회사 사장은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인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니을. 니을은 요거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인데 제가 최신 판례집은 요 기타 판례로 뺐거든. 기타 판례 뺐는데 올해 25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마지막 찍기 특강 때 해가지고 지문을 싹 구성해놨다. 근데 여기서 나왔어. 찍기 특강 때. 그대로 나왔잖아. 여러분들 학생들이 막 찍기 특강 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찍기 특강. 선생님 찍신이네요. 찍신인 게 아니고 나올 만한 것들 자 훑어준 거잖아.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 꼭 챙겨봐야 되는 게 최근 여러분들 한 2개년 3개년 최신 기출문제 이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변호사 시험하고 올해 승진시험 우리 시험 전이니까 그 다음 작년에 각종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그거는 저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출제자도 당연히 참고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을 갖습니다. 왜? 가장 최근에 나왔잖아. 최근에 나왔는데 핫하거든, 새롭거든, 뉴거든. 이런 건 여러분들 공부하고 들어간다 그럼 맞추지만 공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틀리기 딱 좋기 때문에 난이도와 변별력 가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만큼 관심 갖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수험생 여러분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 시험 나왔고 제가 찍히트 강에서 그대로 지문으로 문제 구성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관련해서 우리 채권양도 나왔죠. 채권양도는 요거 판례가 전업체로 바뀌었던 정말 중요한 판례고 우리 채권양도 횡령자 될 거냐 하는데 결론은 무죄. 우리 형법상 채권양 나왔다 싹 무죄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서제 23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문서제 이것도 뭐 3번이 여러분들 최신 판례긴 한데 이것도 그냥 문제 다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어려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허위 지지 서명부 단순 의견이다 그러면 문서 아니다. 삼서 위조죄 안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1번도 볼까요? 1번. 자, 형법 223조의 허위 진단 작성자 성립하고 선 진단서의 내용 객관적 진실에 반한 것뿐만 아니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허위와 관련해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 판단한다고 했죠. 우리 형사의 기본 원칙은 객관적이잖아. 다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딱 하나. 위증죄에서 허위 증언 요거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다 우리 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무고죄에서 허위 신고, 자 허위 진단 작성자 허위 다 객관적이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에 허울한 점을 인식하게 있어야 하고, 자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 작성했다. 나 이거 허위인지 몰랐네. 단순 오진했네. 이건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되죠. 이건 고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이야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5번 좀 볼까요? 자, 25번에 공무집행방해 쭉 나와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도 여러분들 그 문제가 그냥 이것도 뭐 평이합니다. 1번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 강의 때 했고, 그 다음에 자, 작년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 지문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 달리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각 금품마다 직무의 가능성 따져 뇌물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실무 담당자로 밑에 직원한테 시켰네. 없는 일 강요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팀장이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직권남용이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거죠. 부하 직원한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부서에 경무과나 인사부서에 과장인데 밑에 팀장한테, 야, 이번에 있잖아 A 직원, 아, 이번에 사고 쳤지, 원래 지금 정기 인사가 아니거든, 얘 있잖아 좌천석 발령돼 라고 해서 내가 시켰다. 그럼 이거 직권남용이냐? 아니잖아. 이건 내가 얘한테 정당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요거는 뭐 쭉 보시면 돼요. 26번에 1번 2번 3번 4번 1번 요거 하나 볼게요. 1번. 자, 피의자 등의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하지 않을 때, 아, 여기 키보이 좋네. 우리가 그럼 충분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 아, 충분한 심사다. 자, 속인 놈이 제대로 속였다. 죄가 되고, 불충분한 심사다. 죄가 아니다. 불충분한 수사다. 죄가 아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은 위증과 증거인멸죄.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정답 1번 처리된 거 어려운 거 없고 2번, 3번, 2번하고 3번 볼까요? 자, 소송조차 분리된 공범, 소송이 분리가 됐다. 소송이 분리가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는 자, 일단은 제3자가 아니죠. 소송 당사자니까 증인 자격이 없는데 소송이 분리가 됐다. 요거는 증인 자격이 되죠. 근데 얘가 거짓말했네. 이때는 위증죄가 될 수가 있지. 자, 따라서 소송이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언거부권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했다. 위증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분리가 됐으니까 증인 자격이 있고 따라서 위증죄 주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요건 돌려막기 사건이죠. 워낙 뭐 중요한 판례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여기서부터 이제 형사소송법입니다. 28번, 여기서부터 형사소송법인데, 자, 일단은 올해 25년도 채용시험이다. 그러면 형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없었어. 아까 우리 여러분들 우연방해 7번 사례 그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 모욕죄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어렵다고 문제 보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 학설 문제 하나,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뭐 틀릴 수가 있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 한 3만 명 가량 수험생 판단했을 때 형사법의 앞에 수학 파트가 좀 어려운 지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거 파트는 뭐 내용이 그냥 평이했고 하는데, 재수업을 듣거나 그다음에 재수업에 형사법의 수학 증거 객총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28, 29, 30 요 정도 있는데, 요거는 뭐 어렵다고 좀 하긴 그래. 어렵다고. 왜요? 선생님 저 틀렸는데요. 객총이 다 그대로 있잖아. 객총이요? 못 봤는데요. 이 자식도 거짓말하고네, 새끼. 쌤 카페 공지사항란에, 자, 이번에 자, 여러분들 문제 평이한 것들, 쉬운 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들 그거 빼고, 학생들이 여러분들 난이도 변별 가릴 수 있는 거 일단은 자, 일단 좋은 점수로 가냐 못 가냐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제가 적중률 해가지고 교재 있는 거, 객총이나 여러분들 있는 거 싹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봐. 객총이 다 있어. 그럼 객총에 막 지문 같은 거요, 그냥 어떻게 기본서 같이 이렇게 하거나 막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너 내 스타일 알잖아. 내가 최신 판례집 그렇게 만들어? 많은 선생님들이 최신 판례집 대부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판결을 그대로 하잖아.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어. 본인이 다시 문제 시켜야 되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 그냥 확실하게 다 문제 시켜주지. 최신 판례집. 그다음 찍기 특강도 어떻게 하냐? 그냥 확실하게 문제 다 시켜주지. 모의고 장표를 했잖아. 내가 내일상 그랬잖아. 자, 찍기 특강은 형식은 자, 모의고사 문제 형태인데 실질은 그게 아니고 OX 지문 하나라고. 버릴 거 하나도 없다고. 다 마스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실강 들었던 친구들은 시험 보는데 내가 시간도 충분히 줬어. 그다음 인강학생들도 내가 문제 충분히 풀고 채점하고 그다음 수업 들으라고 했잖아. 아마 나랑 수업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 그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객총 봐봐. 객총 문제 여러분들 얼마나 정제된 지문이야. 거기에 여러분들 문제로 다 구성이 됐다니까.
자, 일단 우리 28번에 1번. 1번. 여러분들 올해 수사준칙 또 나왔는데 수사준칙이 뒤에도 문제 하나 있긴 했는데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 자 수사준칙 관련해서 우리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수사준칙이 계속 나오는데 수사준칙은 경찰직 준비한다. 그 채용시험이든 승진시험이든 자 형사법의 3종 세트. 당연히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여기다 형사소송 규칙, 대본 규칙 플러스 수사준칙 3종 세트니까 꼭 여러분들 챙겨보라고 했죠. 경찰직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법원직은 사실 여러분들 수사 파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경찰하고 상관없으니까 수사준칙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경찰직은 수사준칙 꼭 챙겨봐야 돼. 그럼 수사준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형사헌법의 수사증거편에 객총에 자 수사편의 맨 뒤에 다른 문제 싹 구성해놨잖아. 거기에 다 구성해놨잖아. 그거 확실히 마스하라고 하고 내가 특강까지 강의를 해주고 그랬잖아. 제발 챙겨봐야 되는 것들 자꾸 학생들이 이게 시험 막 한두 달 남겨놓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와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막 거기서 막 가지를 쳐버려. 가지를. 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내가 불필요한 장가지 지엽적인 거 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큰 가지 치고 심지어는 밑둥까지 쳐버린다니까. 형사소송법사 에이 수산칙 설마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나오겠어. 요건 밑둥 하나 쳐버리고 그 다음에 형법에서 학설 이번에 승진 보니까 학설 됐다 많이 나왔던데 그러면 이제 채용에서 학설 안 나오겠네. 학설 그냥 학설도 그냥 밑둥 쳐버리고 여러분들 조문도 그냥 밑둥 쳐버리고 최신 판례 할 것도 많은데 최신 판례 언제 설마 최신 판례 뭐 많이 나오겠어. 그냥 다 쳐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커트라인이 80점이다 80점이다 그러면 맨날 70점대 초중반에서 맴돈다니까. 그런 것들이 난이도하고 변별력 가리는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여러분들 버리는 거 아니야. 밑둥 치는 거 아니야. 밑둥을 칠 건 쳐야지. 밑둥 아니지. 밑둥이야지. 장가지를 쳐야지. 근데 필요해서 막 지엽종 막 파고 들어가거나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28번에 보기 1번 볼까요? 보기 1번에 형사헌법 및 검사 즉 수사준칙 두 번째 줄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 자 이때는 검시조서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오른쪽 사법경찰의 검사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했다. 검증했다 그럼 검증조서. 우리 이거 장난쳐서 검시했다 그럼 검증조서. 검시했다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검시했다 검증조서. 검증했다 그럼 검시조서. 이렇게 장난치는데 아니라고 했고 객종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요것 때문에 좀 학생들이 많이 좀 난해했을 거야. 아마 문제 푸는데 좀 고민했을 텐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험생 한 3만 명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 여러분들 같이 수업 따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요 객총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지문 객총에. 그래서 우리 자 일단은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그럼 28번 문제 우리 일반 친구들이다 그럼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데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다 한 중하 정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자 3번은 당연히 소고할 거고 4번에 여러분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죠.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만 되지 그 외에 안 된다. 자소불가분의 원칙 없다. 고발불가분의 원칙 그런 거 없다. 유일하게 불가분의 원칙 고소 딱 하나만 있다라고 했죠. 자 2번 좀 볼까요?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므로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객총에서 뭐라고 했냐? 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라고 했죠.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X가 되고. 자, 문제는 상당히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다음 29번에 자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29번 학생들 요것도 좀 그 지문 애매할 수 있는데 1번 당연히 요거 소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찍기특강 때도 했지. 객총이 그대로인데 찍기특강 때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 절차에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상해를 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비방해 치상죄 현행범으로 피의자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 완료에 이르지 않은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반드시 제시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죠. 현행범을 체포했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현행범 요걸로 그냥 진행하면 되니까 따로 자 요거 자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4번 3번도 마찬가지. 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가 됐네. 일단 구속영장 떨어졌다 그럼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 길이 지나서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잘못했다라고 했죠. 위법하다. 자 요것도 우리 찍기특강 때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일반인한테서부터 경찰관 인도받았다. 그럼 이건 미란도직 고지해야 되죠. 요거는 뭐 충분히 소구할 수 있을 거고 2번 질문. 자 일단 영사통보권 안 했네. 그럼 이거 수사 절차상 잘못은 있죠. 잘못인데 자 우리 객총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자 요거
통보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수사 절차상 잘못인데 이때 증거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데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긴 하지만 그럼 이게 중대한 하자냐? 증거 능력을 날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냐라고 하는데 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객총에는 증거 능력 관련해서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수사 절차에 하자가 있냐 이렇게 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문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1번, 3번, 4번 요거 이제 워낙 뭐 확실하게 소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지문도 난이도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0번 볼까요? 자 30번에 모 선생님 요거 해설 강의 보니까 요거 난이도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 난이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단원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단원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랑 같이 했고 객총을 풀었던 친구들 한 중하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우리 여러분들 기억 지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을 요거는 우리 객총에 다 그대로 있던 지문을 갖다 그대로 그냥 여기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총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학생들 요 지문이 선생님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고민했어요. 혹은 요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진짜 요거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선생님 아니 너는 강사고 너는 맨날 1년 내내 형법하고 형사법만 하지 않나.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알았어. 나는 형법하고 형사법만 1년 내내 해. 1년 내내 하는데 내가 있잖아 이걸 갖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팠거든. 그럼 넌 나보다 훨씬 더 팔지. 그럼 넌 아마추어고 난 프로잖아. 그럼 네가 나 이기려면 넌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일단 너는 인생에 걸린 문제 아니야. 인생에 걸린 문제를 그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죽기 살기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돈을 뒷돈 대주는 게 누구 돈이냐? 엄마 아빠 돈이잖아. 엄마 아빠 여러분들 진짜 회사에서 여러분들 까이고 욕 바가지로 먹고 민원에서 뭐 한다 뭐 영업사원에서 물건 판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하나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죽어라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효도를 해야지. 수험생한테 효도는 뭐냐? 딱 하나야. 그냥 합격이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진짜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진짜 집안에 무슨 돈을 갖다가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가지고 지원해주고 아니면 대출받아가 지원 아니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야. 내 자식이 진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나가서 자 일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덤이다 그러면 애가 용돈 받았다 그러면 엄마 이번에 엄마 생신이지 라고 해서 엄마 생신 뭐 큰 돈 아닌데 이렇게 드릴게 요거 해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어디 제도 여행 좀 갔다 와 아니면 근처 좋은데 뭐 만난 거 좀 갔다 와 이렇게 하거나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조그만 선물 장미 한 다발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만난 거 드시라고 또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또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선물 드렸다 아 그거만큼 여러분들 큰 게 없어.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우리 자식이 진짜 자, 야, 얘가 이제 새가 여러분들 다 키워가지고 둥지에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죽기로 해. 그냥 뭐 해보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 우리 여러분들, 자 밑에 우리 기억 좀 볼까요? 기억부터. 형사범법 125조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 일모 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자 일단 압수수색 영장, 야간 집행에 대해서 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요거는 뭐 O 맞는 지문, 요건 평이한 지문이고 자 판례는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간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자 그러한 경우에 압수와 적발할 수는 없다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고민 좀 할 수가 있겠다. 요거는 자 요거는 뭐 객총에 수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디귿 지문 보면 형사헌법 2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정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오케이. 요거는 뭐 객정이 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 O, 니은 O가 되네. 아니 디귿 O가 되네. 니은은 일단 판단이 안 되고 기억이 밑에 지금 볼까요? 4번은 기억이 X니까 일단 4번 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O가 되는데 자 3번도 여기
자, 디귿5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을 좀 볼까요? 형사헌법 217조 1항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가 된 때가 아니라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압수 때가 아니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죠. 요것도 보니까 지문 자 밑에 1번하고 3번 요거 소거가 되네. 그럼 나머지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지문이,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뭐 니은 지문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렇긴 하는데, 사실 뭐 요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권에 전혀 지장이 없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는 좀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31번 좀 볼까요? 자, 31번에 우리 정보 저장 매체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자, 1번. 자, 소화기는 특정 범죄와 관련하여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이미 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이나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이미 제출의 효력에 대해 정보 저장 매체 자체는 그 전체의 복제본을 소화기에 반출한 방식으로 쭉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 저장 매체다. 그럼 압수수색은 여러분들 이미 제출 거의 똑같이 간다라고 했죠. 이미 제출은 얘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고, 압수수색은 그냥 강제로 뺏어온 건데 그 뒤에 절차는 똑같죠. 일단 이미 제출했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자 참여권 보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목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일단은 자 얘한테 건네줘야 되죠. 교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정보 싹 뒤져보면 절대 안 되죠. 범죄와 관련해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뒤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강제로 뺏어왔냐, 강제로 압수수색했냐, 아니면 이미 제출했냐, 그 방식에만 차이가 있지. 그 뒤에 과정, 일련의 과정은 우리 압수수색과 논지가 똑같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한지 명확히 알 수가 없네. 자, 일단은 자 관련 정보, 유관 정보, 무관 정보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네. 그러면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을 한정하므로 범사 정황 증거, 즉 간접 증거, 간접 증거도 여기 될 거냐라고 하는데, 아까 압수수색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죠. 우리 압수수색 영장 함부로 전형하면 안 되거든. 근데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영장 전형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 사건 관련성에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영장을 전형할 수 있는 게 우리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적 관련성이다 그러면 범인과 관련된 거고, 우리 객관적 관련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증거, 당연히 되고 간접 증거도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하고 논지가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따라서 X가 되고, 우리 3번. 자,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죄 혐의 사실과 연관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가 일괄하여 임의로 제출된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임의 제출을 통해 소화기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즉, 자, 유관 정보만 된다. 요것도 뭐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은 요거는 올해 승진시험에 나왔었고, 여러분들 요 최신 판례 때 그대로 요거 설명을 또 드렸었죠. 직기특강 때 요거 그대로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2번에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여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이것도 뭐 문제 많이 평이하고. 그 다음 33번에 우리 수사준칙이 3번하고 4번 지문 쭉 나와 있는데, 수사준칙과 관련해서 우리 2번, 3번, 4번 이것 좀 볼까요? 자, 이번에 사법경찰관의 고발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에게 통지하지만, 자,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이의 제기할 수 있냐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법 개정돼서 빠졌죠. 고발인은 안 되죠. 우리 고소인 등만 우리 이의 신청 가능하고, 이의 신청했다 그럼 사건이 어디로 간다? 당연히 여러분들 검사한테 쭉 해서 사건 송치를 해야 되죠. 검사한테 넘어간다. 자, 요게 이제 우리 4번 볼까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해당 사건의 고소인 이의 신청했네. 이의 신청한다 그럼 사건 어디로 간다? 검사한테 넘어간다. 검사한테 그냥 여러분들 이의 신청했다 그럼 쭉 검사한테 사건이 넘어간다. 사건 송치해야 된다라고 했고, 고발은 안 된다. 고발인은 자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34번에 증명과 관련해서 증거편에서는 그냥 문제가 뭐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수학 파트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됐고, 우리 증거편에서 1번.
자, 어떤 소송 절차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사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서 이외에 자료 증명할 수 있고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우리 엄격한 증명은 형법과 관련된 것들이죠. 유무죄와 관련되는 거리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이다. 우리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됐다. 그럼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죠. 이건 당연히 소송 절차와 관련되니까 우리 자유로운 증명이 대상이 된다. 자, 이런 거 뭐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냥 평이한 문제 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35번. 우리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32번에 5번에 2번은 요거는 뭐 최신판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려운 거 아니고, 입증 책임은 뭐 당연히 뭐 검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밑에 3번하고 4번 볼까요? 3번.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은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 절차를 거칠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경우에, 자, 검사가 증인 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아, 검사 포섭했냐? 꼬드겼냐? 아, 이런 게 여러분들 하지 않았다는 게 담보가 돼야 이때 신뢰성 담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우리 형법 310조죠. 우리 형법 310조는 자, 일단은 입증 책임은 거증 책임,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냐? 요거는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행위자한테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죠. 자유로운 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전법칙이 적용되냐라고 하는데 전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이때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제한을 규정한 형사범법 310조 2가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6번 증거동의. 증거동의야 뭐 그냥 요거는 뭐 주는 문제야. 이런 것들 맞춰야 되고. 다음 페이지. 자, 우리 37번 볼까요? 자, 37번 위수증, 38번 전문법칙, 그 다음 39번 자백보강법칙인데 39번 자백보강 요것도 많이 평이하죠. 많이 평이하고, 37번의 위수증이다. 원래 여러분들 박스 문제로 박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왔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거든. 난이도가 있거나. 근데 여기 뭐 우리 37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오는데 요 문제 뭐 난이도 굳이 평가하기엔 좀 그렇고, 이거 틀리면 좀 그런 문제가 평이한 거고, 38번도 여기도 그냥 문제가 그냥 평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거기다 개수형 박스까지 했단 말이야. 5개 지문 주고 개수형 박스 다 했다 그러면 상당히 고득점 방지로 출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37번에 기억 볼까요? 자, 형사헌법 216조 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행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하지 못해 영장 기각됐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즉시 반환해야 되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영장조에 어긋났으니까 절대적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증거동의 하더라도 하자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고, 그다음 38번 볼까요? 자, 38번에 니은하고 디귿 좀 볼게요. 니은하고 디귿은 여러분들 요 관련해서 우리 최신 판례 때 다루기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늘상 말씀드렸죠. 제가 뭐 형법 시간에도 그렇고 형사법 시간에 그렇고, 우리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뭘 가지고 판단? 당연히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러면 실질 가지고 판단. 형식은 이게 보니까 참고인 여러분들 조사한다. 실질은 피의자 신문이다. 그럼 이거 뭐냐? 피의자 신문이라니까. 그럼 이때 작성한 조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다. 형식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니은 좀 볼까요? 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아,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형식이 아니고. 자, 수사기관에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어떤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을 부인해서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아, 실질상 피의자 신문 조서구나. 그럼 312조 1항이나 3항이 적용된다. 그이고, 그 다음에 디귿. 형사헌법 312조 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게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 제출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에 이에 해당하는 이상, 실질상 수사 과정에 작성됐네. 그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여기도 똑같다. 여기도 우리 여러분들 최신 판례 때 한번 했던 부분이고,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럼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상 여러분들 수사 과정에 작성했다. 그럼 여러분들 수사 과정에 작성된 문서가 된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40번 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40번. 40번 지문도 원래 사례형 문제다. 그럼 문제 난이도가 좀 있거든. 근데 이번 시험은 그냥 뭐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요거 40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부동산 이중 매매죠. 우리 배임죄가 되는 게 이중처분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부동산 이중 매매인데, 자, 우리 지문 좀 볼게요. 자, 갑은 24년도 5월 1일 자, A에게 갑의 소유인 X토지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중도금 3천 각각 수령하였다. 그런데 갑의 친구인 을은 자, 병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4년도 5월 11일 갑을 부추겨 갑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병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자, 이에 따라 자, 갑은 24년도 5월 12일 병에게 X토지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병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납부받고 자, 곧바로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우리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배임죄 자, 언제 될 거냐라고 하는데 제1 매수인한테 최소한 여러분 중도금 이상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제2 매수인한테 일단 여러분들 자, 일단 넘겼다. 그럼 이때 우리 이중 매매 배임죄가 된다. 근데 이중 매매 넘겼으니까 배임죄가 되는 거고.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네 번째 오른쪽 볼까요? A는 잔금 지급일 24년도 5월 15일에 갑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 자, 얘가 일단 아는 게 언제였냐 그러면 5월 15일이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24년도 12월 1일에 비로소 경찰에 배임죄로 고소했다라고 했다. 자, 기억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준 행위는 자, 요거 배임죄 될 거냐? 이중 매매니까 부동산 배임죄 되죠.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작물 취득죄 될 거냐? 작물은 여러분들 훔친 물건인데 지가 직권 넘겼죠. 저거 작물 아니죠. 작물 아니다. X가 되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여러분들 2번 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기억 니은. 자, 요 관련해서 니은 안 들어갔으니까 4번 소가 되고,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 고르면 되겠네. 1번하고 3번. 자, 밑에 그러면 니을 볼까요? 니을. 자, 만약 갑과 A가 2000년 이후에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제. 원친이네. 우리 근친하고 원친에서 근친은 여러분들 위헌 판결 났죠. 근데 원친 관계 친고죄는 이거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는데 자, 갑에 대한 고소는 적법 아니야라고 하는데 자, 얘가 여러분들 우리 친고죄다 그러면 6개월 내거든. 6개월 내. 자, 얘가 안지가 언제가 됐냐? 그럼 5월 달인데 그럼 얘를 갖다 고소한 때가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6개월 기간이 경과했죠. 그럼 이거 고소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기간 경과했으니까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고소는 부적법하다. 자, 문제는 상당히 좋은데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25년도 1차 시험 자, 형사법 해설 강의를 일단 싹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요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2차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될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일단은 절대 양 늘리지 마. 양 늘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들 경찰학이 하도 이제 요동치고 경찰청 입장 우리 확인했으니까 형사법 쌤만 믿고 따라와. 쌤이 절대 여러분들 막 사기치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 쌤도 수험생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험생 마음을 제가 더 잘 압니다. 절대 여러분들 필요 이상 양 늘리지 말고 우리 형사법이다 그러면 형법은 객총 플러스 조문학설, 그 다음에 형사법이다 그러면 수사증거의 객총 있죠. 그거만 하고 나중에 여기다 우리 이제 2차 시험 8월 시험 8월 말에 있는데 아마 7월 한 중순 정도쯤 해가지고 일견 최신 판례집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추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훈련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 최종적 찍기 특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그 윌비스학원 같은 경우 하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진도별 문풀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굳이 이게 사조개불까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요걸 안 합니다. 안 해. 뭐 어떤 선생님들은 저 학원은 저 동네 학원은 일단 선생님들 뭐 진도별 문풀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진도별 문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풀어봐. 다른 선생님들 다른 학원에 풀어봐. 거기는 뭐냐 대부분의 거의 다 기출문제야. 다만 기출문제다 여러분들 자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또 해설을 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에서 수익 창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컴팩트하게 일단 여러분들 기출심화 강의 문제집 기준으로 했을 때 기출심화 강의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측기특강 그 다음에 형법은 여기에 플러스 조문하고 학설 이렇게 하면 학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컴팩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 들으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빠이빠이.